반갑습니다. 해탈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고구마를 심어 왔는데요. 그 경험과 정보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심는 시기부터 방법, 모종 선택, 모종을 직접 기르는 방법, 시비 방법, 수확 시기, 이 보관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종. 고구마는 씨로 심지 않습니다. 씨로 심으면은 고구마가 안 됩니다. 모종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모종입니다. 사진과 같이 모종이 있죠. 이게 모종.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캡처를 바로 한 겁니다. 이게 다 모종이죠. 모종. 모종 기르는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모종을 직접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 확보는 직접 기르는 방법과 모종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 모종 구입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 양 이거는 잘못 썼네요.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를 그런데 요즘 여기 지금 보면은 고구마를 일찍 심으면 냉해를 이룰 수 있으면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즘 너무 빨리 심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늦게 심었는데 지금은 좀 빨리 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통 한 단, 두 단 이렇게 모종을 구입합니다. 시장에 가도 한 단, 두 단 이렇게 팔죠. 요게 한 단씩입니다. 보통 한 단은 100개 정도 내외,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됩니다. 한 단. 무게는 1.5에서 2kg 내외가 되고요. 가격은 10,000원 내입니다. 인터넷에서 고구마 모종이라고 치면 바로 금액이 다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꿀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이런데 가격은 호박과 밤이 조금 비쌉니다. 인터넷은 4월 초부터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입한 후에는 한 2-3일 내에 심어야 됩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땅에 묻어 두거나 서늘한 곳에 검은 비닐로 뿌리를 묻어서 보관하고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서 보관하면 모종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심을 때 물에 담그기도 하는데 그거는 한두 시간 담그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담그면 안 됩니다. 모종 종류는 인터넷, 종묘상, 농약방,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모종 길이는 보통 15cm, 20cm 되는데 보통 20cm에서 한 20-30cm 30cm 가까이가 많습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길이를 재보면 물론 좀 짧은 것도 있죠. 15cm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고요. 한 단은 서너 평 정도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모종은 좀 느리게 심는 분들도 있고 좁게 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단점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종의 종류를 한번 보죠. 모종의 종류는 일반묘, 일반 모종이 있고 무병묘가 있습니다. 조직 배양묘라고 합니다. 무병묘는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조직을 배양해서 모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에 감되지 않은 줄기나 뿌리, 끝의 생장점을 떼어내어서 배양하는 기술로 바이러스가 없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무병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 근데 요것도 계속 2대 3대 계속 하면 배양을 해갖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딸기 조직 배양묘를 심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피해 법정 소송까지 일어났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이것만 심으면 무조건 아무런 문제 없이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것도 조금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는, 물론 일반보다 적겠죠. 적겠는데 고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것을 적었습니다. 품종을 보면요. 꿀고구마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꿀고구마,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자색고구마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죠. 베네하루카 해갖고 여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구워 먹기 좋고 이런 거 하는 고구마입니다. 구워서 먹을 때 좋고, 꿀고구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재배가 쉽습니다. 예. 호박고구마는 아노벨이라고 하는데 오래 저장이 가능하고 쪄먹어도 좋고 생으로도 먹고 그 단점은 연작 역병에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박고구마가 연작과 역병에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고구마를 심는 분들은 연작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호박고구마는 이렇게 잎에 자색이 뜹니다. 이게 바로 호박고구마죠. 예. 그리고 방고구마는 진륜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팍팍합니다. 예. 전분이 많아가지고 팍팍하고 일찍 수확하는 고구마로도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방고구마입니다.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길러보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종 직접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종을 고구마 모종 직접 기르기인데요. 두엄 위에 재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재래 방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전부 이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하우스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에서 그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자기 집에 매폭이 이제 텃밭 이용할 때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 병이나 항아리에 심기도 합니다. 예.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엄 위에서 재배하는 재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분은 없지만은 요즘 옛날 방식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른 봄에 집안이나 양집안은 바깥에 사각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분뇨 같은 걸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뇨를 넣고 그 위에 소마구에서 나오는 두엄을 한가득 쌓고요. 예, 쌓고 그 위에 흙을 깔고 고구마를 가지런히 심고 지피나 거적, 멍석, 가마니 등으로 덮어둡니다. 예, 그 위에 다시 활대를 꼽아서 거적을 덮고 보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 거적 대신에 이제 비닐 나오고부터는 비닐로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엄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때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두엄을 놓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두엄을 쌓아 올리거든요. 예, 소마고에서 나온 두엄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엄이 열을 발생합니다. 그 열로 인해서 고구마가 순이 잘 나는 거죠. 예, 고구마 순을 잘 틔웁니다. 고구마 싹이 나면 덮었던 것을 긋고 하루 걸러서 물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도 많이 했던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열이 있어야 고구마가 싹이 봄에 일찍 싹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엄을 놓고 했다는 그런 옛날 분들의 지혜가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에 고구마 파종 시기는 3월 초중부터 3월 중순 이렇게 했는데 조기 재배는 2월 하순 이렇게 됐습니다. 고구마 심는 시기는 4월 중순, 5월 초순. 물론 이 파종과 심는 시기는 그 연관이 있겠죠. 일찍 파종을 하면 일찍 심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5월 초순도 실제적으로 많이 빠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늦게 심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이 5월 6일이죠. 지금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찍 심으면 판매하기에 좋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티로폴에 재배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로폴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흙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토, 퇴비하고 흙하고 섞은, 그래야 이제 고구마 잘 나겠죠. 준비하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해놨는데 요 흙을 먼저 스티로폴에 깔게 됩니다. 흙을 10cm 내외 깔아줍니다. 깨끗한 고구마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흙 위에 놓겠죠. 가지런히 놓고 고구마를 보이지 않게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습니다. 한 5cm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덮으면 됩니다. 덮고 그 다음에 상자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서 10일 정도 놔두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그때부터 싹이 올라오고요. 요 싹이 쭉 올라오면 밑동을 5에서 6cm 남기고
예, 길이는 뭐 한 25cm, 20cm, 25cm 그 정도 되는 길이 내로 자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cm는 커야 25cm를 자르겠죠. 5, 6cm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측정을 하셔서 자르면 됩니다. 이때 또 흙에 곰팡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고구마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고구마 싹 자르기입니다. 싹 자르기. 뿌리 내리는 마디가 뿌리가 다 내리게 되죠. 싹이 트기 전에는 보통 이제 그 30에서 35도 정도로 되어 있고, 싹이 튼 후에는 25도. 고구마 모종이 10cm 자라면 요거는 이제 모종 기를 때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뒤에까지 올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싹이 그러니까 모종을 기를 때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한 5에서 10cm 자라면 하우스 옆 창을 관리해서 웃자람을 방지하면, 너무 뜨거우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웃자람이 되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싹이 튼 후에는 20에서 25도 정도가 고구마 싹이 계속 자라는데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씨고구마 파종 후에 10일 정도면 싹이 트고 40일 전후에 싹을 자릅니다. 예, 요거 싹 자를 때 이제 총 보면 10일 정도에서 싹이 트고 한 40일 후에 싹을 자른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정도 조금 더 있어야 싹을 자르는 거죠. 파종하고. 그 후 약 10일마다 간격으로 3, 4회 채무를 합니다. 이 이제 그 고구마 모종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싹이 7에서 9마디, 7에서 9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마디 자라면 뭐 밑동을 5에서 6cm 두세 마디 남기고 잘라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습니다. 좋은 모종은 굵고 크며 마디 사이가 짧고 연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잎이 두껍고 윤이 납니다. 잎이 두껍고 요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윤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좋은 모종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알겠죠. 굵고요, 크고 마디가 짧고 연하고 딱딱하지 않고, 연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잎이 두껍고 윤이 나고, 보기에 딱 보면 뭐 그런 게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구마 심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최적은 5월 초중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월에 심어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7월 초보까지 심었다고 합니다. 밤 기온이 15도 이상 유지하면 좋습니다. 요게 5월 중순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정도까지 심어도 충분한데 지금은 굉장히 일찍 심습니다. 근데 5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고구마가 좀 덜 연걸어서 맛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고구마 모종 채취 후에는 한 3일 정도 있다가 심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마 심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고구마 재배에 좋은 토양은 3에서 5도 정도의 비탈이 지고 물 빠짐과 통풍이 좋은 황토질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탈은 아니더라도 물 빠짐과 통풍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황토질에서 나온 고구마를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존 밭에서 고구마 전용 비료 12량을 대략 보면 100평을 기준으로 보면 한두 포 정도 합니다. 이 고구마 전용 비료는 질소가 7%, 인산이 7%, 칼리가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요게 고구마 전용 비료인데, 요 비율을 딱 봐도 고구마에는 칼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개간한 땅 12량을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 밭이고 개간을 했다 그러면 한 포 정도 더 한다 이거죠. 보통 저는 많이 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 포 정도 한다고 하면 된다고 보고, 요거는 2포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질소 7, 인산 7, 칼리 7, 이거는 전용 비료 뭐 기본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의 요 밑에는 고구마의 기본, 기본적으로 고구마는 이렇게 심어야 한다는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걸 겁니다. 여기 300평에 질소는 5에서 10kg, 인산은 5에서 11kg, 칼리는 20kg 정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 여기서도 확실히 칼리가 높죠. 한 포 정도 하면 7%, 뭐 10%라 그래도 20kg에 10%면 2kg니까 한두 포 하면 요거하고 맞죠. 비슷하게. 두 포 정도 하면 4kg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요렇게 줘서 기본은 요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심기 전에 다시 준비는요. 거름이나 비료를 많이 한 땅, 고추 재배지 같은 데나 뭐 채소 같은 거 심었던 이런 곳에서 심으면 넝쿨만 무성해지거나 고구마 터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질에 따라서 시비를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작물은 대부분 pH 6.5 약산성에서 잘 자랍니다. pH 7이 중성이죠. 약상성에서 잘 자랍니다. 고구마는 그 중에 이제 5.5 약간 더 산성이라도 됩니다. 5.5에서 6.8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약간 더 산성 쪽에 치우쳐 있죠. 질소 성분이 많으면 작물을 심기 전에 생즙이나 덜 썩은 유기물을 넣어서 과행 질소를 세균이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왜 생즙이나 덜 썩은 유기물을 넣느냐? 질소가 많을 때는 요걸 넣으면은 세균이 생즙이나 유기물을 공격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가 질소 성분을 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생즙이나 유기물 덜 썩은 유기물을 넣게 됩니다. 또 석회를 뿌리면 질소 성분이 희석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석회 칼슘이죠. 석회 칼슘 성분이 많으니까 칼슘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도를 개선하는 비료입니다. 석회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산성 땅에는 석회를 많이 뿌리죠. 보통 뭐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석회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산성화된 땅을 이제 개선하려고 뿌리는 겁니다. 석회를 뿌릴 때는 단독으로 뿌리고 잘 섞어준 다음에 토양과 잘 섞어준 다음이죠. 다음에 2, 3주 후에 탭이나 다른 비료를 하고 밭을 갈아줍니다. 이게 이제 석회를 같이 뿌리면은 석회가 질소질을 날리는 성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료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석회는 단독으로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석회는 토질에 따라 다르지만 100평에 3포 정도 하고 300평에 요 300평에 140에서 200kg 요거는 이제 요것도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요. 100평에 한 3포 정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산성이 아주 심하면 더 뿌려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산성도가 6.0 이상인 토질에서는 석회질 자재의 시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요게 6.0이면 요거 이상이면 7.0 중성으로 가고 중성 이상이 되면은 염기성이 되면은 석회질 자재를 사용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이게 더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석회는 산성을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지 중성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는 산성 땅에서 하는 겁니다. 석회는 1에 12에 삼산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석회는 서서히 이게 이제 석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년 뿌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포도 농사 지을 때 보면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 뿌렸으니까 요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산성 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소가 적으면 처음에는 새로운 줄기 발육이 부실하다가 잎줄기가 황갈색으로 되면서 줄기 끝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종 비료 성분, 그러니까 영양이 붕소가 부족하냐, 마그네슘이 부족하냐, 뭐 망간이 부족하냐 이런 게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붕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붕소를 많이 적는데, 붕소 발육이 좀 안 좋다고 보면은 또 그 붕소가 적으면 고구마 겉면은 정상이나 속에 검은 반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런 하여튼 느낌이 오면은 붕소 결핍인데, 요럴 때는 100평에 한 300g 정도 그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300g 이상도 아주 그 결핍이 심하면 더 많이도 주는데,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300g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비료라는 게 너무 많으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저도 포도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배농사 할 때도 그렇고 유기농으로 지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제가 유기농에 너무 치우쳐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화학비료라는 걸 전혀 쓰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쓸 때는 써야 된다. 그런데 약처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그냥 무조건 뿌린다는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우리가 모자랄 때, 또는 아플 때 약처럼 공급해 주는 것이 화학비료이고 또 농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할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거름이 많으면 드물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거름이 많다는 얘기, 질소질이 많으면 드물게 심는 것이 좋고요. 평소 고구마가 깊이 열리면 좀 더 수평으로 심습니다. 고구마를 깊이 심으면 좀 더 밑에 열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심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수평으로 심죠. 투둑 비닐 멀칭과 비멀칭, 투둑에 멀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이렇게 비닐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생땅에 비닐 없이 하느냐. 비닐 멀칭을 하면 양분 확보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거름을 많이 해놨다 그러면 비닐을 세우면 이게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수확량도 많고 풀도 덜 나고요. 검은 비닐로 하면 풀이 덜 납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유지되긴 하는데 한번 빠져버리면은 또 건조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비 맞고 나서 비닐을 쐬어두면 습도가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염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염류가 이 비닐 씌워 놓으면은 염류 올라옵니다.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염류 과다의 피해를 보죠. 그런 게 있고, 고온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닐에 의해서 고온 피해를 볼 수도 있죠, 뿌리에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멀칭을 하면은 염류가 빗물에 희석되는 반면에 또 영양분도 희석되죠. 그래서 영양이 쉽게 유출되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노지 재배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구조의 순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죠. 비닐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죠. 근데 수확량이 적고 풀이 많아서 계속 매야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건조해지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건조 부분은 비가 오고 안 오고 물이 있고 비가 온 다음에 비닐을 치고 이런 게 따라서 다르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마 식재 종류에 따라 식재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 심기가 활착률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심는 것을 곧심기라고 하고, 옆으로 심는 것을 빗심기라고 하고, 수평 심기는 옆으로 심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습니다. 땅에서 한 5cm, 끝이 5cm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심죠. 그 다음에 구부려 심기가 있고, 이렇게 구부려 심기, 휘어 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심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렇게 다 심어도 고구마는 다 납니다. 고구마 식재 간격을 보죠. 고구마 모종과 땅속 박 비율을
보겠습니다. 고구마 모종이 있는데 그 땅 속과 땅 밖의 비율입니다. 그거는 7마디일 경우 땅 속으로 5마디, 땅 위로 2마디를 심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있겠죠. 넷, 다섯, 여섯, 7마디 같으면 5마디만 심고 2마디를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위에도 있기 때문에 이까지 하면 됩니다. 생장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장점만 뭐 묻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으면 됩니다. 고구마 모종 간격은 주간 20cm, 20cm 보통 이렇게 보죠. 휴가는 75cm. 요거는 이제 그 골과 골 사이 간격인데, 자 주간 20cm인데 보통 모종을 심으면 20cm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심죠. 근데 더 요즘 좀 좁게 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게 심으면 고구마가 좀 더 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요즘 좀 작은 고구마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좁게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마 심는 방법을 보죠. 예, 두둑을 만들고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중간에 이렇게 골을 약간 타놓습니다. 전문가들 대량으로 짓는 분들 이렇게 하십니다. 고구마 순을 땅 속으로 쭉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그림을, 제 그림이 너무 흐릿한데 캡처해 갖고 와서 그런데 여기 고구마 순입니다. 고구마 순인데 여기서부터 이분이 쭉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면서 한 5cm 정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순은 위에 있고 고구마 끝은 5cm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흙을 딱 덮는 거죠. 예,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딱 덮고,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심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 비닐 포대기에 고구마 줄기를 한가득 싣고 그냥 허리춤에 딱 묶어 놓습니다. 묶고 쫙 나가면서 그냥 기계처럼 쫙 당겨서 그냥 흙 탁 얹고 또 그 다음 거 딱 당기고 탁 얹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길이가 20cm 정도로 보면 이 고구마 거의 누워 있습니다. 수평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20cm 간격이 딱 되는 거죠. 여기 해서 흙 얹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5cm로 내려가면서 딱 당기면서 아무런 그 공구가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쭉 밀어 넣습니다. 쭉 당기면은 5cm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흙을 덮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려면 저도 요 캡처를 그 모종 하시는 분들한테서 갖고 왔는데, 뭐 모종 그 고구마 모종이라고 치고 뭐 해남이나 뭐 익산이나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심는 방법이. 그냥 쭉쭉 당깁니다. 그래서 흙만 딱 덮으면 끝납니다. 예. 끝을 좀 딱 눌러주죠. 끝을. 예,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순의 끝이 5cm 깊이로 오도록 묻어줍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끝 쪽을 꾹 눌러줍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 한 번에 끝난다는 거죠. 당기고 5cm 밑으로 당기고 흙 덮고 그 다음에 다른 모종 심습니다. 뭐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두둑 짓고 심고 나면 비닐 멀칭합니다. 예. 비닐 멀칭을 그때 뒤에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뒤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흙을 덮습니다. 요거는 햇빛 때문에 이제 햇빛에 녹을까봐 요 안에 고구마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데 이 흰 비닐이잖아요. 흰 비닐인데 고구마 이 흙을 안 덮으면 고구마가 여기서 익습니다. 햇빛에. 그래서 흙을 덮어주는 거죠. 이것도 기계로 다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구마 전문농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4, 5일 후에 비닐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고구마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고구마 모종의 연한 녹색이 나는 생장점이 밖으로 나도록 아까 때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고구마 싹이 이렇게 있으면 싹 위에 보면 작고 연한 그 싹이 있습니다. 그 생장점인데 그것까지 땅에 묻으면 안 되고 그거는 밖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고구마 심는 방법 두 번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닐, 배색 비닐, 뭐 검정 비닐 상관없습니다. 배색 비닐은 요 흰색이 있는 게 배색 비닐이고, 검정색은 흰색이 없고 전체가 검정색입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도 많이 심었는데, 전체적으로 검정색 하면 풀도 안 나고 뭐 별로 복토, 여기 주변 복토만 해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것도 비닐 묶고 물을 주고
저희들이 심을 때는 옛날에 심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뚫고 비닐을 뚫고 앞에서 설명한 거는 심고 나서 그 비닐을 치죠. 그런데 소농 조금 심는 사람들은 비닐을 멀칭을 해놓고 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해놓고 고구마 심을 곳에 구멍을 뚫고 물을 주고 그리고 고구마 싹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흙을 덮어줍니다. 고구마 싹 주위를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심는 방법이죠. 요게. 예, 요거는 뭐 호미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에 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끝을 꾹 눌러줍니다. 비닐 위에 구멍이 없도록 복도를 비닐 위에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비온 뒤에 두둑을 만들면 좋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비온 뒤에 두둑을 짓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심으면 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호미로 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또 이걸로 많이 심습니다. 요 고구마 심는 모종기입니다. 요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대나무로 만든 거는 제가 만들어서 심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구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요즘 나옵니다. 요게 인터넷으로 제가 전에 찾아봤는데 1,5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하죠. 1,000원에서 1,500원 밖에 안 합니다. 끝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종이 딱 들어가게 돼 있죠. 눌러서 요 모종 끝에서 싹 눌러서 옆으로 싹 넣으면 됩니다. 그냥 넣으면 되죠. 모종이 있으면 요 모종기를 딱 여기에 끝에 딱 놓고 옆으로 싹 끝이 5cm 정도 땅속으로 묻히도록 거의 수평에 가깝게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싹 넣으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이 모종 끝을 여기에 구부립니다. 모종 끝 조금 구부러졌다고 고구마 안 열리는 건 아니니까 요 고구마 끝을 이쪽으로 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누르는 분들도 있고 요 끝을 딱 접어서 여기에 딱 접어서 요 갈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갈고리가 있는 것은 요 고구마 싹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접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고구마 모종 끝을 둥글게 만드는 요렇게 했는데 요 부분이 탁 각이 지지 않게 둥글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공구업체들이. 그거는 고구마 싹을 이렇게 휘었을 때 고구마 싹이 좀 덜 다치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 심기 직전에 한두 시간 물에 담궈 놨다가 심으면 활착력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된답니다. 자, 고구마 심고 물주기에 대해서 보죠. 활착은 모종 식재 후에 10에서 15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모종의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종 이제 키울 때를 한번 보죠. 질소질이 부족하면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무조건 질소질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잎의 확보가 돼야 됩니다. 생육이 되고 잎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질소질이 부족하면 생육도 안 좋고 잎 면적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질소질이 있어야 자라니까. 대신에 이제 과하면은 줄기와 잎만 무성하고 실뿌리가 많고 고구마는 크지 않습니다. 질소 12량은 300평당 10에서 5에서 10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 부족하면 잎과 줄기 자람이 적고 광택이 없습니다. 인산이 많으면 고구마가 다소 길어지고요. 단맛이 강하고 저장력도 좋아집니다. 인산 12량은 10아르당 5에서 11kg가 됩니다. 칼리가 부족하면 고구마가 크지 않습니다. 고구마에서 아까 때도 봤다시피 칼리가 가장 많아야 되죠. 잎이 거칠어지고 누렇게 말라 들어갑니다. 칼리 부족하면. 특히 채소, 재배지 등 비료를 많이 준 밭에는 질소를 적게 주고 칼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질소질이 많기 때문이죠. 칼리 12량은 10아르당 20kg이 되겠습니다.
300평에 20kg을 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간격이 좁으면 심는 간격이 고구마 싹 심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작은 고구마를 얻고요. 간격이 넓게 심으면 큰 고구마를 얻는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쏘물게 간격이 좁게 이렇게 심으면 영양분을 많은 싹들이 이 영양분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가 작은 고구마가 나옵니다. 고구마 수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모친입니다. 예. 고구마를 저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캐고 있는 장면을 제가 옛날에 찍은 게 있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고구마 수확에 대해서 보면요, 수확 시기는 꿀과 밤 고구마는 식재 후에 150일에서 180일, 수분율이 12%, 호박 고구마 식재 후에는 140에서 170일입니다. 수분율이 18%고요. 고구마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쯤이 됩니다. 9월에 캐면 알이 덜 차고 서리를 맞으면은 2달 후에 썩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구마는 보통 10월에 캡니다. 더 일찍 캐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추석에 고구마를 캐서 고구마 전을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석에 고구마를 캐서 고구마 전을 부칩니다.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단 추석이 너무 빠르면 캐기 전에 전을 고구마 추석이 너무 빠르면 캐서 전을 부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석이 빠르면 안 됩니다. 못 부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저희들이 거의 10월에 고구마를 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경제성을 위해서 일찍 캐는 분들은 뭐 8월에도 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무성해지면 줄기를 잘라서 반찬으로 하고,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줄기가 어릴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기도 합니다. 껍질이 질길 정도면, 질길 정도로 크면 벗겨서 반찬을 하죠. 고구마 줄기 반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구마 이제 수확에 대해서 다시 더 알아보겠습니다. 캘 때는 맑은 날 캐는 것이 좋고요. 비온 후에 캐면은 흙이 많이 붙어서 안 됩니다. 고구마를 캘 때 밭에서 흙을 말리고 박스에 담아서 저장 장소로 옮기면 됩니다. 여기 가장 좋죠. 햇빛에 말려 가지고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밭에서 말리지 못한 경우에는 고구마는 저장 전에 다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습기가 많아서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고구마 저장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부러진 고구마, 상처난 고구마, 꼬임이 많은 고구마, 이런 것들은 장기 저장에서는 제어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른 것까지 썩습니다. 옛날에는 어디에서 했냐면 구들방 위쪽에 두고 함께 지냈습니다. 저도 사랑방에서 잔 적이 옛날에 많이 있는데, 그때 항상 위에는 머리 쪽에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고구마 가마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가마니에 고구마가 한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보면 고구마를 저장하는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적정 온도는 12도에서 15도이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 온도입니다. 단 바람이 드는 곳 문 쪽에 있다면 스티로폴 같은 걸로 막아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된다고 바람이 막 드는 도로 하면 고구마 바람 듭니다. 박스에 구멍을 뚫고 신문지로 켜켜이 쌓아서 놓아도 됩니다. 보관하다 싹이 나면 떼어서 보관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구마 심는 것부터 수확까지 좀 긴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고구마 재배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더 좋은 고구마 많이 캐서 많은 수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